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시리우스에서 과학부 담당하고 있는 물리 강사 박승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27년도 이제 마지막 주셨는데 CMS하고 저희 시리우스하고 같이 과학부 대비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과학부에 대한 소개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작년이나 이전 같은 때 과학부 입시가 어떻게 됐었는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절차들이 또 하나씩 있거든요.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절차에서 저희 시리우스나 CMS가 어떻게 아이들을 서포트해서 과학부에 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지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먼저 과학부 대비 수학 프로그램을 CMS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서 과학 대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전의 과학부 입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세종과고 쪽의 내용인데요. 세종과고 보시면 전체 이제 160명 모으는 중에서 일반이 128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통합이 32명 정도. 그러면은 추세를 대충 보면은 이제 2022년부터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매년 거의 4대1, 4대1, 조금 여기 좀 올라갔다가 작년에 좀.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세종은 4대1, 5대1 정도가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비율은 저희가 일반 비율, 일반 전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네, 한성가구네. 한성가구는 정원이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원하는 건 비슷한데 정원이 조금 적어서 여기에는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은 좀 역사가 긴 편이고 세종은 좀 건물이 새 거니까 네, 그게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또 그래서 아이 세종이 더 좋잖아요. 깨끗하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한성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과고 쪽인데 북과고는 네, 정원이 적은데 반해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여기는 14년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 1까지 갔었고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서류 쪽이 조금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5대1, 10대1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이 과학부에 가면. 그러면은 저희가 보면 이 카포 GDU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 과학 쪽에 있는 과학기술 쪽 특성화대학교 쪽을 보면 그게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국과학경제학교고요. 한과영 쪽이 그래도 가장 많긴 하네요. 그리고 나서가 바로 한성, 세종, 경기 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비율로 보시면 여기 140명 있으면 그중 70명 정도, 그러니까 대충 절반 정도가 여기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다른 쪽 간 아이들을 빼고 이제 하이스트 포항공대나 들만 쳐도 이 정도 절반 정도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려고 안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새 과학 쪽이나 수학 쪽이나 좀 고등학교가 난리죠. 다, 다 바꿔놔서 좀 선택이 아이들이 일반고 갔을 때 선택하는 폭이 좀 적어졌습니다. 어떻게 많이 선택한다고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내가 물리를 좋아해. 그래서 물리를 듣고 싶어. 혹은 물리 쪽 대학을 가고 싶어. 이공계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나 근데 화학을 좋아해. 이렇다라고 해도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전부 다 개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전부 다. 근데 과목은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개설하는 종류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쪽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걸 어디서 했었냐면 사실 여기서들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과학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만큼 또 선생님들이 많으신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이 과학 쪽이다라고 하면 수학 쪽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고 모든 수업을 다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도 보셨듯이 언제나 경쟁률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는 앞으로도 계속 네, 아이들이 선호하는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과정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대충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류 제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출석 면담 시간을 가집니다. 출석 면담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출석 면담을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2단계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요게 대충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파이널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서류 제출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보시면 네,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여기서 교사 추천서하고 생기부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이 챙겨야 되는 게 이 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제가 교사 추천서하고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독서록은 최소한 그래도 네, 10권씩은 채워두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면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차 있지 않으면 아무도 좋지 않아서 독서록은 어떤 쪽이든 상관없지만 전부 채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뭐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고 가려면 일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학교 생활을 올바로 하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하고 과학 성적은 전부 A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학년에 오면 교사 추천서를 받거든요. 그럼 요게 선생님들이 체크하셔서 보내주시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차피 뭐 수학, 과학 할 거니까 수학 선생님한테만 받을 건데요. 그럼 동아리 해서 그 선생님한테만 잘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네, 네, 제가 애들한테는 맨날 네, 27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네, 사회생활을 좀 해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만약에 뭐 해서 트러블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선생님이랑. 그러면 그 선생님 바로 교무실 가서 얘기하시겠죠. 담임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다 아이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학년 때 지금 네, 저한테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으면 이것 때문인데 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 분야, 수학 분야, 그리고 인성, 진로 탐색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독서 경험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네, 진로 탐색도 중요하고요. 과학이나 수학 쪽에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탐구활동이나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학교마다 전부 비슷하거든요. 전부 요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자소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9월에 개강하게 되면은 수학, 과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7월부터는 내년 7월부터는 파이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9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9월에서 여기까지 뭘 하는지를 봐야죠, 저희가. 이때는 지금 7월부터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막 열심히 자기 선행도 하고 좋아하는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내신 때 되면 다 쉬죠. 그리고 내신 준비를 하러 가잖아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내신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때가 이때입니다. 과학고에. 이때는 선행도 다 멈추고 입시만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7월부터.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선행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재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영재고는 지금부터 보자면 입시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 대비를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지금 선행이 돼 있는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 선행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지금 진행해서 선행을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뭘 하든지 아이들이 그 능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이과적인 마인드나 이게 면접에서도 다 드러나거든요.
애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해서. 그러니까 이과적인 마인드나 능력을 키워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과학고에 가게 되면 사실 영재고 준비하던 친구들도 들어갑니다. 과학고에 가기도 하죠.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상태냐? 이미 선행이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 원투까지 보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일반 물리까지 가고. 그런 상태의 친구들과 저희 친구들이 과학고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입시를 준비할 때 저희가 거기 선행 내용을 따라 잡아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입시하고 직결되는 건데 지금 과학 분야하고 수학 분야를 제가 자소서를 애들이랑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중이긴 한데 그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는 아이들이 아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런저런 주제를 하고 실험을 해보자, 뭘 해보자 라고 해도 그걸로 면접 때 물어보시거든요. 그걸로 그냥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재고 같은 데 서류를 내면 그걸로 평가가 끝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반면에 과학고 같은 경우엔 이 서류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그게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그럼 아이들한테 야 이거를 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줄 수 있어요. 그것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중등만 나온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걸 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학, 과학 분야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걸 제출하면 이제 출석 면담이 들어가거든요. 출석 면담에서는 30분 동안 뭐 학교 경기북은 매년 바뀌어서 수학, 과학이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또 저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중등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생기부를 보고 개인별로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자소서를 애초에 작용할 때 뭘 물어볼지를 생각하고 작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수학 선생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1차에서는 중등 개념에서 과학 쪽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등에 배운 걸 확인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수학은 암기해야 될 건 많지 않죠. 개념을 확실히 알고 아이들이 이제 중등에서 수학을 잘 해놨으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는 정도인데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외워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툭 치고 야 힘이 뭐야? 라고 하면은 줄줄줄줄 나오도록 이렇게 항상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도록 연습을 시키고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제가 볼 때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애들이 말을 못해요. 손으로는 잘 적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최소한 나의 능력을 이제 깎아먹는 일은 없고 다 보이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앉혀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등 개념 내에서만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개념이 없어야 돼요. 고개념.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없어야 되고 근데 또 이게 좋은데 살짝씩 선을 넘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선생님들이 그 면접관 하신 분들이 연세들도 좀 있으신데 이제 중등 범위들도 조금씩 막 바뀌니까 그래서 통합과학까지는 그냥 중등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선행 배웠다. 뭐 하나 선을 툭 넘거든요. 자기가 넘으면 이제 그럼 이제 네가 물어봤지 하고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비해 놓는 게 맞습니다. 물론 파이널 때는 또 준비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선을 넘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툭 치면 나오는 게 연습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저 10년 전에 가르치던 학생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는지. 야, 팀 뭐냐? 그래서 줄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지군 워낙에 잘하는 친구라 힘이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등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F는 MA가 운동 상태를 바꾸는 거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물리원에서 그다음에 탄성역해서 뭐 F는 KX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 있는 내용이냐? 바로 여기 있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요거를 안 하면 그냥 그 단어만 외우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는 안 되더라도 뭐 힘은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꾼다라고 원인이 이렇게만 외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그게 고등부에서 뭐였는지 또 그거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풀었거든요. 뭔지 추가로 질문이 더 나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 기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출석 면접을 잘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2단계에서 창의적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창의적 문제풀이도 저희가 수학, 과학이 이제 융합으로 나오거든요.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중등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학하고 과학하고 인성까지 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들은 저희가 CMS하고 협력을 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매번 세미나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거는 저희가 저희 학원 선생님 지론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건 올해 모의고사에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들 수업 풀이 때 하고 선생님들이 또 연구하셔서 새로 매년 만든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로 저희가 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갔을 때 충분히 기출뿐만 아니라 기출 변형까지 CMS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CDS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먼저 CMS 원장님이 오셔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 CMS 원장 목표는 김정현 선생님.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는 팀장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수학반에서는 간단하게 뭘 진행을 하냐면 서류 전형부터 해서 출석 면접 대비 그리고 소집 면접 대비까지 일단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위해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됩니다.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를 최종 과고만 있는 게 자기소개서이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영재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구 중에 재작년에 2학년이 붙은 아이가 있는데 점 찍어서 냈는데 최종 합격한 아이도 있거든요. 최종 3차에 가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정말 탈탈 턴다라는 느낌으로 출석 면접 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영재학교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뭐 수학과학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이기는 한데, 탐구보고서는 탐구보고서대로 따로 사실 중학생이 탐구보고서를 썼습니다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글자 수가 무야라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게 과거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만 담자라고 써놓은 이유는 내가 100%를 다 담아버리면 선생님이 일단 질문해 주실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만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는 약 80에서 90% 정도의 내용만 담는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실패담도 성공담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뭔가 로봇 조립을 해갖고 길찾기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네가 뭐를 해서 성공했다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성공했다만 쓸 수 있는 건 야,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공했잖아. 랑 똑같지 않아? 그 과정에 네가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렸는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맞아? 이러고 물어보거든. 오히려 뭐 길찾기를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잘못 짜서 혹은 뭐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내가 실패를 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과정으로 쓰게끔 보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진행을 하고 요거는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온라인에서 뭐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실패가 됐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첨삭해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뇌기능 모델링. 저 뇌기능 모델링을 왜 붙였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해주시던데요. 저도 와 신기하네 막 그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에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해서 배경 지식을 파악을 하고 탐구 내용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요걸 기준으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이 저희 랩에 있는 부소장님이신데 부소장님이 이런 거를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 거의 한 80명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이팅 하기는 했는데 또 해주실 거고 저랑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첨삭하던 친구 거 하나 빼갖고 왔는데 아이가 요만큼 써갖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식이 잔뜩 써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식이 잔뜩 들어간 자소서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보시다가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봐. 그래갖고 여기 이만큼 있는 수식 다 빼가지고 뭐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혔고 어디를 해결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드린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그 다음에 추천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선생님들 추천서인 건데 애들에 따라서 좀 말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죠. 혹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천서에 우수나 보통 이렇게 되면 떨어진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상위 5%가 최우수고 한성은 상위 1%가 최우수인데 저게 그 뭐 우리 학교는 300명이니까 3등 안에 들어야지 최우수인 건가? 저도 처음에는 저게 떴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면 굉장히 조그만 글씨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하셨던 아이들 중에서라고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상위 1%입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선생님하고 친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좋은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학교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얘도 잘 써주시고, 쟤도 잘 써주시고, 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아래쪽에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선생님이셔도 나를 좀 평소에 많이 챙겨주셨거나 그랬던 아니면 나한테 과거를 써보라고 연격을 써보라고 했던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평가나 학교 활동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는 특히나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한 분한테만 이 추천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쓰겠다는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영어 시간에 수학하다 걸려갖고 혼나고 4시간에 과학하다 걸려갖고 혼나고 하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추천서에 그게 반영이 된대요. 선생님들끼리 이 녀석이 오늘 4시간에 뭘 하다가 걸려갖고 혼났어요라는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천서 써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인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시작하는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잘 받고 세특만 조금 선생님이 잘 써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과거는 3학년 때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과학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이 출석 면접을 갔다 오면 뭐 물어보시지 그러고 물어보는데 학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학교의 활동 및 수학 기본 개념을 정말 개념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시긴 하는데 애들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이상한 거 물어보던데요, 그래. 그래서 그래도 학원에서 배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 확실히 그래도 조금 배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고 여기는 한성과학과하고 세종과학과하고 출석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 한성과학과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은 거의 모든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는 그거 물어보시고 자 반비례 그래프가 그러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정근선은 뭔지 알아요? 이러고 물어보시고 또 다음 내용 넘어가고 내심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볼까요?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정근선은 고등학교 유리함수 가야지 처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 2학년 때이지만 내심을 이용하는 증명 방법은 중학교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어보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네가 안다고 하니까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는데 책에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만 있지만 수심과 광심에 관한 추가 질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성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원에 다니면서 좀 창의 수업도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하고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종과학부 문제인데 이 친구가 이순신 장군의 저 뭐지? 그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객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명량해전에 대한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으면 큰일 났겠지만 다행히 과학 선생님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 원리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게 명량해전이 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였는지 물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뭐 이거 물어봤고 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하시는 게 세종과학부의 면접 질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재밌는 복기본이 있었는데 보통 수학 선생님이 한 10분, 과학 선생님이 한 10분 질문을 하시고 나가세요 하거든요. 근데 과학 선생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15분 동안 하시다가 수학 선생님이 뜯어 말리셔가지고 수학은 한 문제 대답하고 나왔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종과학부는 면접을 본다라는 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목동에서 했던 내용인데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지를 못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진 걸 갖고 오기는 했는데 보시면 보고서 클래스 있고 중등 수학 과학 이론들 하는 거 있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면접은 뭘 받고 여기는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이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애들한테 녹음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자기주도하는 여기 안에다가 같이 구글 폼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그 구글 폼 안에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고 너는 대답을 뭐를 할 건지도 다 정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들이 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해볼까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저는 구글 폼이 더 편해가지고 구글 폼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250제 완성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애들한테 질문한 거 다 모아보니까 수학이 한 4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집단 면접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250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4명 앉혀놓고 자 너 1번 대답해봐요. 너 2번 대답해봐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애들한테 미리 질문지 리스트를 한 200개를 주거든요. 거기 안에서 1번부터 오늘은 1번부터 80번까지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애들 4명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물어보면 본인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요. 본인이 대답을 잘해서 되게 뿌듯해하기도 하면서 하는 걸 집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번 뭐야라고 묻지는 않고 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애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가고 안녕 여러분 이제 할 거야 알겠지? 그럴 때까지만 자기들도 신나요. 그러다가 자 1번 학생 소수의 정의가 뭔지 대답해 보세요 라고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얼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라는 표정으로 확 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는 선생님하고 해도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이 시켜가지고 모르는 선생님 봤을 때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까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집단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랑 생기부 1대1 면접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출석 면접 대비가 끝나면 출석 면접이 올해는 이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각 학교별로 아이들 부르셔가지고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신다라고 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소집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이렇게 문제 내고 30분 동안 네가 이거를 푼 다음에 이거 없이 7분 동안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상관없으나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분석이었는데 그냥 중3에 있는 통계 과정이었고 요거가 이제 작년 수집 문제였고 이게 저희 사고력 교재에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줬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사고력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이 문제보다 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줬거든요. 내도 시험을 보고 나오더니 와, 쌤 가르쳐준 거 나왔어요. 그 뭐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거길래 지금 저거길래 야, 얘는 해준 적이 없잖아. 난 이것만 해줬어. 그랬더니 아, 시끄럽다고 그냥 해준 거 맞다고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중은 이거거든요. 백날 선생님이 앞에서 떠들어 봐야 애들이 모른다 그러면 꽝이더라고요. 야, 내가 해줬잖아. 그런 거 같기는 해요. 풀었어? 아니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주는 거와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를 본인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거를 시험에 나왔을 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고반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9월 달에 9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라고 해서 요거 두 반은 일단은 몇 명이 돼도 개강을 할 거기는 하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개강을 하려고 했으나 애들이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해서 개강을 못했던 반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거 한다고 어머님들한테 저거를 받아봤을 때 여기 하는 친구들이 한 50명 됐고 여기 하는 친구들이 한 70명 됐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한 5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반도 생길래나 지금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과정은 공수 원투까지 끝낸 친구들은 대수 미적분, 미적2까지 해서 심화 부분으로 나갈 예정이고 9월 달부터 가고 파이널 들어가고요. 다른 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미적분 1까지 그러니까 기존 수투까지 했던 친구들이 조금 진도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 기하 벡터까지 다 해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수하고 미적분 심화 같은 경우는 저 뒤에 1월 달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하는 건데 뭐를 해줄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써놨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고 더 다른 거를 해주던가 그거는 그때 가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구성이 어디 갔지?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챌린지 해서 기본적인 거 내용 수업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완성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이거 정도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이 교재가 자체 교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교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고등부의 원장님들이 지금 수업을 해주실 교재라서 두 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고등부 원장님이신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내용이냐? 나는 저 최소한 실력 정석으로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실력 정석에 있는 기본 이론 베이스는 다 갖고 오셨고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워낙 책들이 잘 나와서 다른 책들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보셔도 설명 난이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 베이스를 해가지고 그 책들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다 잘라가지고 재구성을 해놓은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영재고나 과거반 아이들한테 문제 풀리는 수준이 그냥 이게 국내에 발간된 책들이 아니고
뭐 이렇게 HMMT나 이런 데서 저희들도 영어 번역해갖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고등부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책이니까 책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개강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주실 건데 문제 하나에 대해서 교과서 내에서는 이렇게 풉니다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과정에서는 얘는 유리함수 계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까지도 선생님들이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못 해주실 거지만 이게 가능한 문제들은 최대한 많이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들 방학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갖고 쭉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니들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잔소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과거반에는 이거를 일단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갖고 일단은 첫 달은 9월 달은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애들이 10월, 9월 말쯤 되면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친구들은 계속 신청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된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는 저희가 2주에 한 번 수업 시간이니까 주 이틀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한 타임을 통으로 빼가지고 시험 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매주가. 그래서 2주에 한 번씩만 테스트를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리안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은 사진 달라고 그랬더니 창피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진도 놨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 애들한테 늘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두 개를 물어봤더니 이 녀석들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입시는 운이 7이고 네 실력이 3입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종과학고도 그렇고 한성과학고도 그렇고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면접관 선생님들이 어떻게 카운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세종과학고는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뭐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학부를 그냥 체크를 하신다고 해요.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맞는 친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성과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났는데 거기는 면접관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그때 면접 봤던 모든 애들을 다 놓고서 다시 회의를 또 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면접관한테는 안 됐을 건데 가서 될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라는 느낌으로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나왔던 건 면접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모든 타임에 면접을 다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정도로 지금 면접을 시키는 중이라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몇 분 방에 들어갈 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 빼고는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저의 기운을 불어 넣어서 야, 운도 어떻게 좀 해볼까 막 이러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고마워 여러분, 그러고서 물어봤는데 요만큼 대답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만 잘 따라와 줄 수 있으면 사실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들이 한마디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뻤던 녀석은 얘고요. 제 말을 제일 잘 들었던 아이는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학교 때 많이 놀았던 아이거든요. 2학년 말에 이제 정신 차려갖고 했던 녀석 그런 식으로 아이들 좀 해줬고. 네, 저의 결론이 그냥 학원에서 하는 내용만 다 하면 그냥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를 보면 선택받은 아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일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본인이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영어나 뭐 국어나 이런 데 B가 한두 개씩 있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2학년 1학기 때도 국어가 B인데 2학기 때도 국어가 B고 3학년 1학기 때도 국어가 B면 1, 2, 3학년 때, 아니 뭐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에 똑같이 B가 3개 있어도 영어 하나, 국어 하나, 뭐 역사 하나 있는 아이랑 비교를 하면 한 부분이 쭉 비면 좀 불리하기는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나 과학에 B가 있어도 합격을 시켜주시기는 하는데 정말 14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돼요. 수학하고 과학은 특히나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요게 그래서 포인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 과학이 국어, 영어보다 그래도 나아야 하는 놈들은 웬만하면 과거에 다 해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너도 붙었냐 하는 아이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걱정이신 게 영재고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우리 애가 영재고를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나 그 다음에 어떡하죠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고 프로그램을 꽤 빨리 준비를 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갖고 주 3일 수학과학을 다니시면 나머지 4일 동안에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쭉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가 이거를 놓지 않고 1년 동안 쭉 이 과정을 따라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학, 과학 선생님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고 하니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셔서 돈이 한 13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공유를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수학에서 이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과학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수학하고 아니 과학 쪽에서 물화생지를 저희가 다 하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저희 실장님이나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종종 물어보십니다. 이제 또 우리 아이는 아직 중등밖에 안 끝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다른 학원에 가보면은 다른 과학 수업들이 있으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 다른 수업들이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등과학 들었는데 들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 자체가 지금 중등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등과정을 선행하길 원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입학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게 내부에서 저희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가 물리 강사다 보니까 제가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중등과학 복습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면접 갈 때 얘기하는 게 야, 1이 뭐야? 과학에서 에너지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연계돼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희 과학고 대비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중등 과학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과학 쪽도 요새는 조금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통합과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림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림을 제가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저희가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은 입시 설명회 때나 이런 때 어, 혹은 뭐 올림피아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문제집에 있는 것과 아까 수학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희 문제집에 있는 것과 지금 나온 거하고 문제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그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에서 낸 문제고 이게 기출문제예요 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시면 하나는 물리학 2에 있는 내용이고 하나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물론 뭐 물리 선생님들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쉬운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요런
물리학 2에 나오는 내용이 통합과학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과학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물화생지를 이제 저희가 통합해서 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제 중3이다. 그리고 내가 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 내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통합과학을 듣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면에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과학부 대비를 할 거고 내가 이과를 갈 게 확실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네, 네 과목을 전부 듣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영과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걸 잘못 들으면 저희가 개념 소개가 전혀 없이 여기서 속력이나 속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풀이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통합각을 들어야지만 이 물리학 쪽이나 이쪽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선행해야 되는 과목이 통합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통합과학을 굳이 안 들으셔도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통합과학에서의 장점은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면 네 가지가 융합돼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장점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파인할 때는 융합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때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함께 융합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논리전개 없이 하지 않도록 저희는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논리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교과서를 만듭니다. 물화생지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저희 특징이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희가 보셨을 때 이전에는 물리학, 물리 원투학, 원투 이렇게 불렀었죠. 그럼 그 과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전에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불렀던 과목들에는 사실 이런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물리에서 현대물리나 상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주제긴 한데요. 이건 저희 과학고반에서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이거는 중등과학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입학되고 나면 그때 커버해도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외를 할 거고요. 지구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과학이나 생물화학에서도 전부 다 연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를 위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감히 생략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 과학부 대비에 딱 필요한 선행만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세 번, 다섯 번째 건 저희 학원의 전체 특징인데, 저희가 그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어떻게 뭐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대비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가 상담 드릴 때, 이게 물리 1이에요, 물리 2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답하긴 하거든요. 저는 물리를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1, 2가 이게 되게 사실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떼어놨습니다. 일부러 떼어놓은 거거든요. 애들 그냥 뭐 이전에 저희로 보면 뭐 저희 때로 보면 이과랑 문과 나누려고 억지로 떼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배우고 나서 바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뒤에가 있습니다. 혹은 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로 저희가 물화생지 전부 다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문제풀이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입으로 대답을 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산보다는 어떤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은 얘가 계산은 잘 틀리는데 까불까불대서 잘 틀려요. 근데 시험 때 보면은 안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이걸 해놓고 풀어놓고 식으로 풀어놓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럼 말이 안 되는 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과학의 이과적 사고가 좀 커져 있고 감이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풀이나 이제 식전개나 이런 것보다는 그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과학부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 사실 이런 친구들도 아직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과학부 대비반이긴 한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네, 교육 과정이 심하게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당장 뭐, 네, 진로 선택 과목이 싫다, 뭐 이렇게 난리 좀 치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애들이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 좋아하고 잘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 생각에 맞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딸이 아직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시라면 저는 문화생지 과목을 전부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부 대비반이 아니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선행을 준비하는 동기도 조금 부족하고 애들 그렇잖아요. 지금 놀고 싶지. 학원 가서 8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목표가 있으면 네, 또 와서 수업을 듣거든요. 내가 과학고를 대비하네? 라고 해서 듣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등 과학만 붙이셨더라도 이제 제 생각에는 저기 따라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과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됐든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기 상담 저희 실장님이 네, 과학고의 진심이라고 오늘 보시면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잘 상담해 주시거든요.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과학고 쪽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전에 네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과학고에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시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이렇게 다르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과학에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추가로 네, 심화 내용부터 저희가 고등 내용까지 연계되도록 저희가 교과서를 꾸며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그렇게 교과서를 각각 만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마다 격주로 화학 같은 경우에 격주로 물리 같은 경우에 격주로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긴장을 좀 놓지 않고 길게 선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긴장을 놓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도 사실 항상 저희가 상담을 받는 건 네, 어려워요 라고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만 선행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이렇게 인강 사이트가 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원래는 보강 용도로 있는 거긴 한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저희가 과학 같은 경우에 2주일 동안 길게 진행되면 아이들이 긴장을 약간 집중을 놓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게 저희가 보강 용도긴 하지만 복습 용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언제나 필요한 부분을 각각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선생님들마다 다 오픈 채팅을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내가 5분 대기 조는 아니잖아. 그래도, 네, 가능하면 휴대폰 보고 있을 때는 선생님 보자마자 답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꼭 과학고 저희 교재 질문이 아니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내신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답변을 해주고 있고, 야, 이건 전 못하는데, 저 이런 거 못해서. 태물 선생님께서는 종종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고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네, 여기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이 저녁 10시부터 줌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들어와서 그냥 물어보면 풀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한 거 다 모르겠어요.
재밌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주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복습을 해줍니다. 예, 저희가 공부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문제풀이나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클리닉 시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놓지 않기 위해서 과제 확인을 매번 하고 있고요. 저 과제 확인도 지금은 네,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받고 계신데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약간 네, IT나 이런 쪽을 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도 전 10년 전에 있을 때 이 인간 찍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을 찍으셨고 여기 저희는 전부 다 전자칠판입니다. 적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전자칠판이고요. 그래서 저 과제 쪽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찍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선생님들이 받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제 생각에는 좀 좋은 게 애들이 이게 제가 수업할 때마다 딜레마인데 답지를 내주면 장점은 애들이 채점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 유혹이 밀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답지의 유혹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도 아이들이 찍어서 올리면 답지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오늘 아마 지금 당장은 어렵고 10월쯤부터 할 건데 아마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방학 후반에 제일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문자를 드릴 겁니다. 데일리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좀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금이 좀 애들이 조금 네, 좀 무서운 때긴 하죠. 중이 그 무서운 중인 때라.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거 보내면서 말씀드릴 게 부모님들한테 이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야, 너 숙제 안 하고 이러면 또 네, 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노티스를 드리는 거고 요걸 드린다라고만 해도 아이들이 사실은 신경을 더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챙기고 있고요. 배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그 CMS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렇게 9월 7일에 개강이 되고요. 일요일에 한번 이렇게 오후 1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영재고 대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친구들은 주중을 다 이제 영재고 대비 쪽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주말에 한 번, 그리고 주중에 수학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국어나 영어 같은 거에 조금 배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간으로 돼 있고 날짜는 9월 7일 개강이고 지금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저희 입학고사를 한번 보면 입학고사 내용은 중등 내용이고요. 저희가 중등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해서 중등 내용으로 테스트를 보고 9월 7일부터 진행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학 쪽에서 진행되는 네, 커리큘럼 이렇게 네, 일단 들어주셔서